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도 지우시의 관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유럽판 명량대첩, 기후회전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나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바로 당시 과거 먼 옛날 인도 앞바다, 인도 지우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이제 기후회전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한데 말이죠. 지우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지우라는 곳이 인도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건 아마 지도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게 보시면은, 인도의, 서쪽에 있는 여기 표시가 된 곳이 딱 지우인데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지우라고 하는 곳이, 인도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유럽판 명량대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유럽판 명량대첩이라고 처음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당시 지우회전에서 전투를 치렀던 국가가, 제가 알아낸 사실로는 포르투갈 함대하고 아랍 연합 함대 간의 충돌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충돌로 벌어진 그런 전쟁인데, 그러니까는 당시 두 나라의 규모가 어땠는지 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겠네 말이죠. 알아낸 사실로는 당시 포르투갈 함대는 18척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당시 아랍 연합 함대는 무려 100여 척을 동원했다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따로 알아낸 사실로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규모면에서 보자면은 포르투갈 함대가 18척이고 아랍 연합 함대가 100여 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로 넘어오자면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명량대첩에서도 조선 수군연합이 13척이었고, 그리고 또 당시 일본 수군전함은 무려 330여 척이 동원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규모로 보자면 이제 10단위와 100단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10단위와 100단위의 싸움을 놓고 보자면은 그렇게 차이는 없진 않을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포르투갈 함대는 18척밖에 동원을 하지 못했고, 아랍 연합 함대는 무려 100여 척이나 동원됐다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포르투갈 함대가 이제 아랍 연합 함대를 상대로 결국 승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포르투갈 함대의 승리의 비결이 대체 뭐냐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화력의 차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함대와 아랍 연합 함대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력의 차이가 어땠는지를 또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두 나라 간의 그 화력의 차이가 어땠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또 동시에 이거는 미리 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화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당시 그 두 나라가 사용했던 전함이 어떤 전함을 사용했는지도 같이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네 말이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제 두 나라 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포르투갈의 전함 같으면은 무슨 전함을 사용했는지를 좀 쉽게 알려면은 이미지를 통해서 보자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먼 옛날 그 포르투갈에서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시기로 치자면은 그냥 16세기 그 1500년 되니까는 무려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신항로 개척을 한참 진행하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 사용하던 전함 또는 범선이 어떤 범선을 사용했는지 보니까는 무려 종류가 세 가지나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셋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좀 이미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선박 같으면은 소형 범선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카라벨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복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소형 크기가 작은 범선 카라벨이 있고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대항해 시대 초기의 주력 범선이었다는 카라크선 또는 뭐 카라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카락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복제품이거든요. 주로 지금 이 카라크선을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범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좀 두 번째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라크선의 뒤를 이어서 나온 주력 범선이 갈레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무려 19세기까지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셋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지우해전에서 언급해야 될 주력 범선, 그 선박, 또 전함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전함들 중에서 언급해드려야 될 전함이라고 하면은 아까 두 번째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이 범선, 바로 이 선박이죠. 바로 카라크선이라고 하는 바로 대항해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던 바로 이 범선, 바로 이 전함, 바로 카라크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 포르투갈의 저 카라크선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이 사용하던 주력 전함이라 할 수 있는 판옥선과 생김새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그럼에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저 포르투갈의 카라크선이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사용하던 그 판옥선이죠. 카라크선이나 판옥선이나 바로 이제 양 옆에서 포를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거. 양 옆에 포를 달고 사용했다는 점을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럼 당시에 그 포르투갈 함대의 전함이었던 카라크선이 포를 양 옆에다 달고서 화포를 활용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당시 그 아랍 연합 함대가 사용했던 주력 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함은 어땠느냐? 그러니까는 그 당시 지후해전 당시에 아랍 연합 함대 같으면은 겔리선을 사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겔리선이라는 전함 같으면은 만들어진 시기가 상당히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사용된 시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부터 겔리선이 사용됐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오래됐죠. 그리고 그 겔리선이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니까는, 해서 제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이제 겔리선에 관련된 이미지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 시대 때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겔리선의 모형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모형을 봤을 때는 이게 노가 참 많이도 달려 있고, 특히나 저 앞부분, 이 눈이 그려져 있는 저 앞부분을 보시면은 무슨 불이 비슷한 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일종의 돌기라고 하더라고요. 앞부분에 무슨 돌기 그런 게 나 있고, 저 돌기가 청동재의 청동이나 황동재의 금속 재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앞부분에 저 금속 재질의 저 돌기가 나 있는 이유가, 이것도 일종의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이제 저런 겔리선이라고 하는 선박을 활용한 이제 전술, 전략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게, 일단 저 앞부분에 나 있는 저 돌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적군의 상대편의 배를 들이박는데 저 돌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런 앞부분에 나 있는 돌기를 이용해서 상대편의 배를 충격으로 들이받는 그런 선박, 또 그런 전함을 충각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앞부분에 돌기가 나 있는 저거를 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사실로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은, 지금 노가 저렇게 많이 달려있죠. 봤을 때는 노가 세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면으로 잘려서 봤을 때는 노가 막 3개씩 또는 3단씩 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노가 저렇게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것도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본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이쪽에 갤리선의 구조인데요. 갤리선의 이제 내부 구조인데, 예, 특히 요 밑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노가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요 단면이 잘려진 부분이 보니까는 이 갤리선의 중간 부분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갤리선 중에는 또 3단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3단 노선이라 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배 안에 그 노꾼들이 그 노 젓는 자리가 무려 3단쯤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3단 노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과거 먼 옛날에는 이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동력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돛을 달든지 뭐 바람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노를 젓는다든지,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3단 노선처럼 이제 노 젓는 노꾼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속력도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단 노선 같은 단층이 뭐 3층, 3단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선박도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그런 국가에서는 만들어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노 젓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속력도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디우해전 당시에는 아랍 연합 함대 같으면은 이런 갤리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갤리선이라고 한다면은 디우해전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뭐 갤리선이라고 하는 선박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사용됐다라고, 그러니까 아랍 연합 함대도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러니까는 한 시기로 치자면은 16세기 1500년대까지 유럽에서도 갤리선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또 가져와 보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가 바로 유럽에서 사용됐다는 갤리선인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사용하던 갤리선 같으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16세기 1500년대에도 사용됐다고 하고, 아마 1600년대 17세기에도 사용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17세기 1600년대쯤에 되면은 이제 갤리선을 점점 사용 안 하는 추세가 됐긴 하지만은, 뭐 아무튼 유럽에서도 갤리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6세기 1500년대에 사용하던 유럽의 갤리선 같으면은 특히 여기 앞부분, 딱 구조를 봐도 아시겠지만 앞부분이 어딘지, 이 앞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 사용하던 갤리선의 앞부분은 그
돌기가 나 있는 충각이었다면은 이제 그 16세기 1500년대부터는 이제 그 충각 돌기가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화포, 대포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배에 달아 사용하는 대포를 이제 함포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 당시 유럽 갤리선은 이제 함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미지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구현 설명을 하려면은 아무튼 이미지를 소개해 드리는 게 더 간편하니까는, 예. 예,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사용하는 갤리선은 앞부분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포가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저 유럽의 갤리선에서는 포가 이렇게 3개 달려 있는 거를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포를 앞부분에 많이 설치한다고 한다면은 한 5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16세기 1500년대의 유럽에서도 저렇게 갤리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물론 유럽에도 저렇게 갤리선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이미 당시에 유럽 내에서도 저 갤리선이라고 하는 전함이 이제 전투선, 그러니까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력 전함으로 사용하기에는 꽤나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유럽 그 당시에 뭐냐 유럽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점차 이제 16세기쯤 되어서는 이제 맨 처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카라크선, 바로 카라크선으로 이제 대체해서 갤리선 대신에 카라크선을 이미 주력 전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해서 이미 포르투갈 내에서는 저 카라크선이라고 하는 저 선박을,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을 하기 이전부터 주력 전함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력 전함으로 사용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알아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포르투갈 내에서는 이제 카라크 선 같은 이제 그런 선박을 주력 전함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시작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그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내에서도 이제 갤리선을 이제 주력 전함으로, 이제 주력 선박으로 그러니까 전투선 전함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그 포르투갈 함대와 아랍 연합 함대 간의 그 화력의 차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미 좀 전에 그 포르투갈 함대에서 주력 전함으로 쓰던 카라크선 같으면은 이미 양 옆에 이제 대포, 또 뭐 화포라고 해도 되겠는데, 뭐 대포를 달고서 양 옆에다가 포를 달고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아랍연합 함대 같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갤리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갤리선 같으면은 아까 좀 전에 이미지로 보여드렸다시피 앞부분에다가 맨 앞에다가 포를 달고 그렇게 포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기후해전 당시에 아랍연합 함대에서 대포를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서 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그것까지 알아내려 하니까는 그게 자세히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제가 또 따로 알아낸 내용에 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랍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배 위에다가 포를 달고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화력에 관련된 면에서는 아랍 국가 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랍 국가 내에서는 이 선박이라는 일종의 선박이라는 개념을 주로 뭐 전투에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뭐 그러니까 무역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 그런 초점을 뒀다고 제가 따로 알아낸 사실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랍 국가 내에서는 말이죠. 반면에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16세기 1500년대의 유럽 국가들 같으면은 그러니까는 뭐 다른 분야에서는 뭐 아시아 국가에 뒤처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쉽게 말하자 무기, 뭐 군사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당시의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에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당시 그 16세기 1500년대의 유럽의 상황을 보자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름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상자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기후해전 당시에 포르투갈 함대에서 쓰던 그 카라크성 아니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주력 전함이었던 한옥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명량 대첩 당시에도 쓰였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양 옆에다가 이제 포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 옆에 이제 포를 설치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양 옆에 이제 달려 있는 그 함포라고도 해야 되고 그냥 대포라고 해야 양 옆에 달려 있는 그 포도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한쪽 부분만 이렇게 돌아서 이제 포 사격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에 이제 포 사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반대쪽에 미리 이제 포탄을 장전해둔 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포탄을 미리 장전해둔 포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반대쪽 면에 있던 이제 화포를 이용해서 대포를 이용해서 포 사격을 한다. 그러면 이미 맨 처음에 이제 포 사격을 했던 이 포 같으면은 이 반대쪽에 있던 포가 포 사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간에 미리 장전을 해 놓는 거죠. 네. 미리 장전을 해 놓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이미 장전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방향을 바꾸면은 미리 장전을 해 놓은 포로 또 포 사격을 하면은 또 아까 또 두 번째에서 사용했던 이 포는
또 미리 장전해 놓고, 그러니까는 이게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당시 함대를 운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쪽, 여기 눈에 보이요 이쪽 면에서 화포를 발사했다 라고 하면은 미리 반대쪽에 장전해 놓은 포를 이용해서 또 방향을 틀어서 또 화포를 발사하면은, 한 포를 발사하면은 이미 맨 처음에 이제 포 사격을 했던 한 포를 그 시간에 미리 장전을 해 놓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배 위에다가 양옆에다가 이제 포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함을 운영하는 게 가능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함의 맨 앞부분에만 포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전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맨 앞부분에 있는 포를 이제 포사격을 했다 치자고요. 포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를 다시 사용하려면은, 이 포를 다시 사용하려면은 포를 장전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그 먼 옛날에 사용하던 이 화포, 대포 같으면은 심지에 불 붙여서 쏘는 그런 대포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먼 옛날에 사용하던 대포 같으면 이제 장전을 다시 포를 사용한다 했을 때, 다시 포탄을 장전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 옛날에 사용하던 대포는 장전하는데 워낙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포탄을 뭐 바로 뒤에서 바로 장전하는 게 아니라, 포탄을 맨 앞에서부터 포를 장전하는데, 그 먼 옛날에 사용하던 포는 이제 포를 장전할 때도 하약 따로, 포탄 따로, 그게 따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포탄부터가 요즘 사용하는 뭐 포탄처럼 일체형으로 하약하고 포탄이 합쳐진 채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만큼 포를 장전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맨 앞부분에서만, 이 전함의 선박의 앞부분에서만 포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했을 때, 이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양 옆에서 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그 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 화력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그 먼 옛날에 만들어졌던, 먼 옛날에 사용했던 기술 가지고는,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배 위에다가 이 대포를 대포의 앞부분에만 설치하고서 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양 옆에다가 포를 설치하고서 활용을 했던 게, 그만큼 화력 면에서는 화력이 더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솔직히 이 배 위에서 앞부분에만 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양 옆에 포를 설치하고서 사용했던 게 포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런 화력 면에서는 포르투갈 함대가 아랍 연합 함대보다도 화력 면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화력 면에서는 이
포의 개수가 포르투갈 함대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는 포르투갈 함대가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활용 면에서는. 예,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후해전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함대가 그 전투선, 유력 전함으로 사용했다던 이 카라크선 같으면은 애초에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선이죠. 그러니까 상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 즉 경제적인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박 중에 하나가 카라크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카라크선 같으면은 애초에 처음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선이었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그 유럽에서는 좀 전에 언급해드린 유럽에서도 갤리선이 전투선, 유력 전함으로 사용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16세기 1500년대부터는 갤리선이 전투선의 목적으로는, 유력 전함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전투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애초에 상선으로 사용하던 카라크선을 이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부터는 전투선으로, 유력 전함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르투갈 함대의 카라크선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상선 겸 전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기서 아마 이거는 좀 넘겨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게, 그러니까 기후해전에 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또 주로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런 데서도 찾아보긴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후해전이 나무위키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해서 위키백과를 들여다보긴 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위키백과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또 위키백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키백과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는, 그러니까 포르투갈 함대하고 아랍 연합 함대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키백과에서는 포르투갈과 무슨 비자야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연합을 한 상태에서, 또 아랍 연합 함대 같으면은 구자라트와 맘루크 연합군이라고, 약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포르투갈과 비자야 나가라 연합군과 또 구자라트와 맘루크 연합군 간의 그런 충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비자야 나가라 연합군 대 구자라트 맘루크 연합군과의 충돌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포르투갈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인도의 기우라는 그런 지역을 차지를 했다, 독점을 했다, 그런 식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만 나오는데, 그러면서 정작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포르투갈 함대가 포르투갈 함대가 18척이었고 아랍 연합 함대는 100척이었다.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위키백과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저 같으면은 위키백과가 아닌 어디에서 알았느냐? 그거는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느 다큐 프로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 뭐냐고 하면은 바다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쯤에 나왔었는데 이 바다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으면은 이제 바다의 제국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바다의 제국 일부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는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다큐 프로를 혹여라도 시청하실 생각이 혹여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마 저 바다의 제국이라는 다큐 프로를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오해전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치러졌던 어느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밀리터리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